증시 워밍업으로 에너지 충전해 드리겠습니다. 금요일의 남자 하리브스타 카창원 본부장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도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하나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. 네, 임플란트 거침없는 질주입니다.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제 임플란트주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 주 주가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. 네. 오스템 임플란트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탔는데 지속적인 관심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? 네,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또 저번 주에 얘기를 드리고 나서 또 좀 잘 움직이고 있었고, 이제 사실은 임플란트가 코로나에 그렇게까지 피해를 받은 섹터는 아니다라는 인식도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워낙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네. 이번에 이제 또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그런 이슈로 이제 치아가 보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. 일단 일단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거래일에도 굉장히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어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가 일단 하반기까지 성장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마스크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제 밀어놨던 치과 치료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고요. 그다음에 또 그 기타 또 신흥국들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진국들에 대한 그런 수요, 기본적으로 나오는 그런 수요가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국내에서도 성장이 굉장히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점점 더 고령 시대가 열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치아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치과 치료에 대한 뭐 좋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뭐 현재까지도 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좀 긍정적으로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이제 뭐 과거에 뭐 4만 원대에서 갑자기 막 8만 원대 올라오고 이 정도로 뭔가 급격하게 뭐 100% 200%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운용 기간을 길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점진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, 덴티움, 뭐 이제 디오 덴티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또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었습니다.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부분에서 이제 좀 다시 파기가 됐죠. 부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좀 포기가 됐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라인 돌파하게 됐을 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랑 좀 비슷하거든요. 한번 눌렸다가 지금 다시 올라와서 장대 양봉 만들어준 다음에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덴티움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전라인 뚫어주면 다시 한번 좀 고가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요. 뭐 덴티스라든지 디오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군들 일단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좀 기호에 맞는 종목으로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중국 시장을 좀 집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 쪽이 아무래도 좀 점유율이 좀 크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임플란트주 잘 가고 있는데요. 한번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.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. 게임주 반등 신호탄은 게임주가 요즘에 좀 살짝 소외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. 뭐 상반기에 신작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살짝 실망하기도 했거든요. 네. 하반기에는 어떤 모멘텀들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일단 하반기에도 신작 모멘텀입니다. 사실 이제 상반기에 이런 신작들이 다시 또 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은 연기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대작 미뤄졌던 그런 신작 게임들이 좀 몰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일정을 좀 겹치지 않기 위해서 좀 일정이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. 대작 영화가 동시에 두 개가 나오면 아무리 대작 영화에도 둘 중에 하나는 대박 나지만 두 개 다 대박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래요. 그런 것처럼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죠.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세 개의 게임을 연달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하나에 또 빠지게 되면 그쪽에서 좀 끝을 보려고 하지 새로운 게임 나왔다고 여기저기 막 손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또 전반적으로 단발성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됐죠. 이제 뭐 월급 부분이라든지 뭐 상여금 부분이라든지
이런 부분에서 좀 과하게 좀 비용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악재들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,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존 게임이 얼마나 잘 진행이 되는지에서 이제 신작 게임들의 매출을 붙이면서 이제 블락을 쌓아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신작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라인업들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가 기다리고 있고요.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. 거의 대부분의 게임들이 최소 3개에서 뭐 8개, 많게는 10개도 넘게 신작 게임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이 모멘텀들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만약에 좀 대박이 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주가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이제 게임주들은 성수기에 좀 도래가 되고 있고요. 대부분의 좀 전망들이 하반기에는 게임주들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눌렸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제 NC소프트랑 카카오 게임즈 이런 좀 바닥권에 있는 뭐 좀 밑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말씀을 드릴 건데,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70만 원대에서 있다가 100만 원 갔다가 다시 80만 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거의 뭐 제한되겠죠, 하락폭이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고요.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7월 달이나 8월 달에 좀 나올 것 같은데,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넷마블의 제2의 나라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오딘 이런 좀 대작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피해가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, 만약에 이 부분에서 흥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탄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,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뭐 리니지 순위도 좀 변동이 되고 이런 이벤트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은 생겼는데, 뭐 트릭스터 M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보신다면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고, 네.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. 네.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이 상단 라인을 좀 뚫어주려는 움직임들이 연달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벌써 3번째 시도를 했고요. 요번에 또 뚫지 못해서 조금 눌리고 있는데, 이게 이 박스권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크게 깨지 않고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시점이 분명 나타나게 될 것이고, 그게 이제 대작 게임 뭐 오딘이라든지 이런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뭐 사전 이야기나 이런 것들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이게 실적 가시화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 주가에 슈팅이 나올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넷마블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론 소위 일부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굉장히 좀 고공행진하는 종목군들도 있지만, 넷마블도 마찬가지죠. 지금 이 15만 원 라인대를 벌써 3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고요. 이 종목도 똑같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오랜 기간 매물대 위에서 횡보하면서 박스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던 게 뚫리게 됐을 땐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. 지난 넷마블 상승도 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8만 원대에서 횡보하다가 그 부분을 이제 뚫어주는 고점 라인 뚫어줄 때 이제 20만 원까지 단박에 좀 올라갔거든요. 물론 이때는 이제 BTS 이제 빅히트 관련된 뭐 상장 이슈도 있었지만, 어쨌든 이렇게 좀 매물대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반기에서 이제 조금 뭐 전략적으로 모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게임주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게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모아가도 좋은 시점이 될 것 같네요. 게임주 점검해봤고요. 3번째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. 콘서트 재개 엔터주 방긋 웃었습니다. 엔터주들 분위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어제 투심이 몰리면서 날개를 달았고,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수록 엔터주는 더 활짝 웃는 것 같아요. 어제 SM 7%대로 올랐네요. 55,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너무 신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렇죠. 지금 뭐 주가가 거의 춤추고 있습니다. 네.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서 사실은 이제 좀 지켜보고 계시던 분들은 뭔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들어가고 싶은데 조정이 나오지가 않으니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. 네. 근데 이제 뭐 하이브라든지 뭐 YG엔터라든지 좀 그나마 이제 위치 에너지가 낮은 종목군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좀 하반기에 또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됐을 때 정말 폭발적으로 수익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,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런 콘서트에 좀 집중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컨택트 주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,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콘서트도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뭐 사인회만 하더라도 뭐 몇백억씩 나오는
나오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충분히 온라인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이제 이어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뭐 음반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. 작년 대비해서는 사실은 뭐 80몇 %, 86% 정도 상승한 흐름이고요. SM 같은 경우 역대 또 음반 판매에 또 최대를 또 갈아치우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. 또 이제 워낙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됐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뭐 IP를 활용을 한다거나 플랫폼적으로 추가적인 매출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르고 대장적으로 보신다라면 SM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나는 좀 부담스럽다. 그래서 5일선 좀 지지 나오는 거 보고 들어가고 싶다.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건이 너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라든지 YG엔터 같은 경우 이제 조금 하이브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막 그 박스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매물대 위에서 움직이다가 드디어 좀 돌파를 시도를 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상승 탄력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하이브, YG엔터, JYP 같은 종목들 관심 가져보자라고 짚어주셨네요. 바로 이제 오늘의 관심주로 넘어가 볼게요. 어떤 종목 눈여겨보고 계시나요? 일단 서울 옥션을 좀 들고 왔습니다. 네. 최근에 이제 미술 관련된 그런 시장이 굉장히 좀 호황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. 뭐 상반기에도 경매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뭐 온라인 경매까지 해서 거의 40회에서 50회 사이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. 네. 특히나 이제 홍콩 관련된 경매 부분이 이제 좀 됐을 때 굉장히 좀 큰 수익이 나오는데 뭐 그 부분도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. 아무래도 경매를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서울 옥션에 대한 매출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고요. 또 이런 시장 자체가 호황이다 보니까 미술품 가격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받아가는 그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개선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낙찰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고 이 미술품 경매 관련된 부분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우상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차트적으로 보시면 이 위에 부분에서 매물대 위에서 충분히 박스권을 흐름을 보이면서 거의 3달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좀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전고점 라인 부분을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매수 같은 경우는 16,000원부터 17,000원 사이에서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돌파를 해주게 됐을 땐 충분히 22,000원에서 그 이상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2,000원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. 손절 라인 같은 경우 어쨌든 좀 고공행진하던 부분에서 이 박스권 이탈을 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인 14,8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서울 옥션 좀 관심 가져보겠습니다. 16,000원, 7,000원 선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. 1차 목표가 22,000원까지 바라볼게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